안녕하세요. 민원실 노크방 솔솔입니다. 첫 방송 후 어찌 이리 뜸했을까요?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와 긴 여름휴가 보내느라 이제 만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메르스도 잘 이겨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귀뚜라미 소리가 매미 소리보다 더 많아질 테니 우리 민원실 노크방도 부지런을 떨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민원실이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의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나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쉬는 동안에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 우리는 고양시 도서관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유로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은 고양시 인구가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되게 크게 전광판으로 막 써져 있잖아요. 101만이 됐다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도서관 이곳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꼭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민원실 노크방은 역시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의견 나눔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곳에서 너무 의견이 많은데 엄선하고 엄선해서 어떤 분의 의견을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게 좋을까 해서 골라본 거를 지금부터 두 분이 한번 그 의견 먼저 읽고 대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대출증으로 고양시 관내 다른 도서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증 잘 읽어보세요. 네? 대출증에 다 써있으니 잘 읽어보시라고요. 가족 대출증을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아이 한 명이 그때 안 와서요. 나중에 오면 사진만 찍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데려왔습니다. 가족증명서 가져오셨나요? 그때 서류는 그때 제출했고요. 사진만 추가로 찍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서류를 제출하셨다고요? 네. 저희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지금 서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는 그때 다 확인하셨고 사진만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셨다면서요? 아니 제출했냐고 하시니까 그때 대출증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을 하셨겠죠. 확인하셨으니까 만들어주셨고 사진만 새로 찍으면 된다고 하셨다니까요. 가족증명서 가져오셨나요?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게 지금 이제 불만을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잠깐 상황 결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견을 주신 분은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도 될 걸 너무 딱딱하게 직원이 이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네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증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라든가 혹은 확인했으니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사진을 찍을 때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 한 번 더 가져오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방금 두 분이 읽으실 것처럼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요것도 좀 읽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옆에 분께서 이상은 1층 여기서부터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과의 대화입니다. 질문이 저고 답변이 직원분입니다. 라고 지금 쓰셨고요. 질문하신 분과 답변하신 분 이야기를 쓰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시비를 거는 말투로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그저 짧은 문장 한 개만 추가하셨어도 저도 기분 좋게 다음 일을 처리했을 텐데요. 그분이 월급을 받으시는 공무원이신지 자원봉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라면 제가 내는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거니 시민을 대하는 태도도 고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지금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느낌입니다. 과연 친절한 요구를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동문으로 바뀌었지만 과거 실수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닫고 오라는 이야기가
이야기를 얼마나 고압적으로 하셨던지요. 이런 학생들에게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만 느꼈다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점도 많았고 일부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민원실 의견 나눔 방에 올라온 어느 한 분의 의견이었어요. 거기에 마침 답글이 있어요. 관리자분께서 이 도서관이 행신도서관에 올리신 의견이었더라고요. 답글은 지난번 1회 때 시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공손하고 빠른 답변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올리십니다. 읽어보면요. 행신도서관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직원 및 보조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해당 근무자를 포함하여 도서관 전체 직원의 근무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여기 오늘 너무나 많이 오신, 제가 얼추 쉬어봐도 한 20분이 오셨는데 다 마이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의견이 있으신 분들 이 내용을 듣고 평소 제가 자기가 이용했던 도서관에 느꼈던 것도 좋고요. 이분의 의견에 뭐 공감 혹은 도서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도서관의 그 인포메이션이라 그러나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그 지금 여기 민원인도 공무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신분이 일단은 뭐 그분이 그걸 직업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인지 그런 것들도 좀 도서관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통신사나 보험회사, 콜센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정말 과한 친절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모든 걸 받아줘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과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라는 멘트를 날렸는데 그 상대방이 너무나 그 제 멘트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이 멘트를 날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콜센터나 고객센터 같은 경우 그 직원이 친절한 거는 대부분의 일반인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서로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랄까?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 센터하고 공무원도 사실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그 고압적이고 권위주기고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철밥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 철밥통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을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그 기관에서 하는 늘 답변 그런 형식적인 답변 정말 그냥 신물이 납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무수히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그 답변이 더 화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직원을 찾아서 민원인하고 서로의 오해가 있다면 나는 풀어주겠다라고 내가 그 기관이라면 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의례적으로 뭐 주의를 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나 내가 문제 제기한 사람은 그 의구심이 전혀 풀리지 않거든요. 진정도 안 되고 그런 형식적인 답변 왜 이걸 우리는 늘 반복해야 되는지 소모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이 민원을 올리기까지 제가 볼 때는 30분에서 1시간 소비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문맥 다 본인이 짚어보면서 오자 없나 보면서 이거 올려서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 이름까지 실명으로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의 이 문제 제기하는 이 용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들어 그리고 안 오고 말지. 예, 체념해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작은 용기, 소소한 용기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저도 안내데스크하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얘기라 이제 정확히 그때 상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서 저런 답변을 할까? 차라리 집에 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답변을 하고 역할을 하고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자리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건 자기가 집에 가서 하든가.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어서 1회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일단은 저희 민원실 노크방이 관공서를 찾아가다 보니까 답변을 함께 읽었잖아요. 1회 혹시 청취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정말 일률적이고 말투는 너무나 정중한데 전혀 진심이 담겨 있을 거라는 감동이 안 오는 말투, 멘트들을 올려서 같이 사실 나라를 상대로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고향 시민이라는 이제 조금 더 협소한 공간이라 조금 더 자유로운 소통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방금 그 피플님처럼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올리신 분들의 그 용기는 그때 이래 우리가 이제 민원실 노크방을 쭉 하기 위해서 이거를 찾다 보면은 정말 그 용기 있는 분들한테는 박수를 쳐줘도 될 정도로 정말 내가 눈 감아버려도 될 일에 소소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올린 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은 느낌이 와요. 이분이 지금 너무 속상해서 하소연초로 올렸구나. 아니면 이거는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올렸구나. 근데 그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민원실의 이 소통방이 좀 더 진실성을 담고 답과 글이 오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네. 저는 또 이제 보는 게 물론 어느 일부분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그 첫인상이잖아요. 도서관의 첫인상인데 그게 이제 도서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 특히 저는 좀 분노를 느꼈던 거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란 말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우리 요즘 많이 책을 읽자 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사회적 약자에게는 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인식이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분들도 감정 노동자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도서관의 첫 입구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그 정해진 매뉴얼대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바라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은 소통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긴 소통이 이제 소통의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나 주민으로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만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공간, 관공서에서도 또 그 서비스 기관에서도 이렇게 그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어떤 매뉴얼에 담긴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그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들을 읽어내게 되면 보다 진실성 있는 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가 아무 때나 오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인원이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아이, 어른, 청소년, 때로는 장애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또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응대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시 많은 분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도 훨씬 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의견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의견에 난 이 말을 안 하면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아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마디 더 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네, 두 번째 의견은 제가 형평성을 좀 갖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서 불편했던 사항을 올린
의견 나눔 방에서 그 내용을 골랐다면 이번에는 물론 또 불평을 올리셨어요. 근데 불평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도서관 입장에 또 있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글도 역시나 읽고 의견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도서관하고 또 소통을 하고 싶어 했나 두 번째 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도서관 홈페이지로 열람실 현황을 보니 사용 중인 좌석이 87개 뿐이 안 되더라고요. 월요일이라서 백석도서관, 대화도서관도 휴관일인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몇 시간 후 다시 확인해 보니 똑같이 87개 좌석만 사용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후 6시에는 휴관일이라고 뜨네요. 보통 월요일 그 시간쯤이면 많은 시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홈페이지로 좌석 현황을 확인하고 막상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동하지도 않는 기능을 형식상 배치해 놓은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답변을 한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서관의 입장의 답변인데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마두 도서관입니다. 어제 8월 17일 월요일은 열람실 입실 방법 개선으로 인한 시스템 수정일로 자율 입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용 중으로 나온 87석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한 테스트용 좌석 등이었습니다. 이는 약 한두 달 전부터 도서관 내 게시판, 도서관 홈페이지에 안내 게시하였으며 어제 작업 당일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홈페이지 열람실 좌석 현황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을 전혀 읽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올리신 거예요. 도서관에서는 미리 며칠 전부터 이러이러하게 시스템이 테스트할 거다.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공지를 여러 군데 올렸는데 그랬네요. 미처 그거를 읽지 못하고 본인이 겪었던 불편만 의견방에 올리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글이 아주 신속하면서도 당당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1번에서와는 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껴서 올린 것도 있지만 몰라서 물론 이제 아까도 소통 얘기가 나왔지만 몰라서 이렇게 올린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분도 많이 화나셔서 지금 이거는 알려야 돼 하고 알렸는데 네. 사실 이분도 이 답변 받고 좀 많이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아마 성격이 급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런 공지를 할 때는 보통 컴퓨터 화면상에 팝업 창이 뜨는데 이분 컴퓨터 화면 안에서는 아마 팝업을 차단을 시켜 놓았지 않았을까 조금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일을 계기로 이분도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조금 체크하면서 뭔가를 공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이 마두 도서관 측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첫 번째 공지가 뜬 게 한두 달 전에 이미 달 전에 예고를 했다는 거, 또 작업 당일에도 예고했다는 거, 이분이 이렇게 클레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중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공지를 드렸다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또 혹시 저는 요거- 의견이 네. 조금 네. 틀린 부분? 이거는 저희 바람일 수도 있고요. 네. 좀 더 친절하게 행정을 한다면 공지사항, 저는 사실 어디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공지사항을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아요. 그럼 열람실 좌석 현황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했을 경우 거기에 그 얘기가 바로 떠주면 정말 친절하고 내가 굳이 공지사항 봐야 되고 팝업 봐야 되고 사실 바쁜 세상에 홈페이지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거기까지 해줬으면 정말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정말 아이디어네요. 네, 필요한 네, 부분을 클릭했을 때 그 안내가 바로 내 나오는 눈에 보이게끔. 뭐 87개라고 지금 표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거기에 이제 맞다. 그 메시지가 같이 떠줘야 맞죠. 이분은 오전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홈페이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뭐 관리 회사에 맡긴다든가 자기네가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면 일일이 뭐 그걸 넣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실무자와 홈페이지 관리하다 다른 보니까 일은 근데 맞아요. 이제 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절하고 좀 합리적인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기까지 해주면 그러면 금상첨화겠다. 감동이죠, 감동. 네. 감동이네요. 네, 아니 근데 몰라 저는 그런 거 좀 느꼈어요. 홈페이지 보면서 다른 네. 페이지들 보면서 필요한 거를.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근데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아 이거를 디테일하게. 관리회사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관리했을 경우는 또 시스템에서 그런 것까지 미리 차관을 해두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번거로움도 있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디테일의 미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 디테일한 거가 아주 큰 이렇게 감동을 주고, 네, 시간도 절약되고. 예. 또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은 진짜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맞습니다. 더 잘한다고. 맞아요. 그 부분은 우리 이 방송을 만약에 공무원분께서 들으셨다면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채택을 해서 다음에는 좀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저희 민원실 노크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는 이 의견들을 뽑으면서 들었던 내용에는 생각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소통의 장을 열어준 거 일단 이거는 너무나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당길 일이고요. 근데 이제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게 이용자들 간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꺼주세요.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에어컨이 너무 안 틀어졌어요. 켜주세요. 근데 같은 도서관에 그 의견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분들은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원실 노크방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을 가지고 노크를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얘기를 하니까 훨씬 풍성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민원실을 저희가 도서관 노크는 좀 조심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죠?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좀 요란하게 들어가도 되는 곳으로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